여러분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을 겨냥한 정밀 타격입니다. 2025년 4월 8일 백악관에서 발표된 단 한 줄의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104% 관세 폭탄. 104%. 세금이 아닙니다. 경제 제재 수준을 넘어 전략 무기급 규제입니다. 미국은 말했습니다. 중국이 펜타닐을 밀반입했다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고. 그래서 34%에서 84%로 50%포인트 추가 관세를 때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관세 외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희소 광물을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그리고 그 이름 없는 희귀 금속들. 바로 배터리의 심장입니다. 이건 이제 가격 싸움도 무역 협상도 아닙니다. 이건 공급망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에게 직접 닿았습니다. SK온,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세계 배터리 13위 기업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조차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희소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리튬을 막고 미국이 IRA를 강화하면 한국은 어디서 원재료를 구해야 할까요? 기업들은 말없이 셈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조정, 투자 보류, 계약 연기. 공장은 도는 듯 했지만 그 속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단 한 사람, 놀랍도록 침착하게 움직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아니고 기업 총수도 아니었습니다. 정덕균, 포스코 퓨처엠 CEO.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그리고 3년 전부터 그는 이 관세 전쟁, 공급망 붕괴, 희소 광물 통제를 시뮬레이션하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했고,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그 준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냈는지를 말하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4% 관세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왜 무너지지 않을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해드립니다. 사실 정덕균 CEO의 여정은 2022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이 보였고 그는 이것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기술 패권을 향한 장기전이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그가 먼저 주목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이었습니다. 세계가 배터리 소재에 집중하기 전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남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소금 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덕균은 또한 호주와 인도네시아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니켈과 코발트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핵심 소재를 추출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떨어졌을 때 다른 기업들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에도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대체 공급망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호주에서 들어오는 원료,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소재들이 공장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정덕균의 성견지명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지정학적 흐름을 읽는 안목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생존은 이러한 준비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공급망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정덕균과 포스코 퓨처엠의 이야기는 바로 그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그는 언론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장에 더 오래 머물고 실험실에 자주 들어갑니다.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기술입니다. 그는 예측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그 예측은 그를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포스코 퓨처엠은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엔 업계조차 의심했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따지기 전에 생존이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존. 시장 점유율보다 기술 주권. 그는 기술을 상품이 아닌 국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하나로 그는 포스코 퓨처엠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아르헨티나 리튬 여모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2024년 호주 필바라 광산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에 선제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정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세계는 관세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 준비는 단순한 비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산업 구조를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묻습니다. 중국산 소재 몇 %야? 미국 IRA 기준 충족되나?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금 못 바꾸면 1년 뒤엔 팔지도 못해. 그렇게 선제적 기술 독립을 시작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기술진은 3교대 체제로 전해질 순도 테스트를 반복했고, 국내 협력사는 일본산 분리막을 대체할 필름 생산에 돌입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단가가 높아졌고 초기 제품은 스펙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반복이 아니라 의지가 만드는 겁니다. 그가 믿은 건 돈도 뉴스도 전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는 기술자를 손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책상이 아닌 손 보고서가 아닌 감각, 그것이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소보다 실험실에 오래 있고 컨퍼런스보다 현장에 오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조직 전체를 바꿨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리더가 기술을 아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이 리더를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투자한 공장은 이제 하루 2톤의 양극재를 뽑아내고, 설계한 공급망은 LG엔솔, 삼성, SDI, SK온에 정확히 맞춰 들어갑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까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세계 3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올라섭니다. 2025년 현재 포스코 퓨처엠은 유럽형 고속 충전, 양극재 LFP 기반 보급형 소재 고에너지 밀도 하이니켈 NCM 시리즈까지 풀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살아남는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공급망의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더 이상 한국만을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 기업의 소재 없이는 IRA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유럽은 이 회사의 양극재를 통해 자체 전기차 브랜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 소재 국적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K-배터리는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뒷단에 K- 소재가 있었기에 완성품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술은 하청으로 외주 줄 수 없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무기입니다. 그 말대로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 전 공정의 70% 이상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광물 확보, 정제, 소재 생산, 납품. 이 모든 과정을 한국인 손으로 통제한다는 건 세계 어디서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 품으려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걸 잡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기술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LFP 소재에선 리튬 잔존율 1%를 높이기 위해 1년 넘는 테스트를 반복했고, 양극재 내 니켈 분산 균일화를 위해 표면 코팅 방식을 수십 차례 바꿨습니다. 실패하면 웃으며 말합니다. 실패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실패하면 우리가 먼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은 실험실에서도 생산 현장에서도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연구원들은 우리는 손으로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자부합니다. 책상이 아닌 공정에서 답을 찾고 수치가 아닌 공진에서 영감을 얻는 이들. 그들의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의 체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더 이상 원재료 수입국 한국의 숙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기업은 전 세계가 찾아오는 기술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의 조용한 결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그 말은 경영자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기술자에게 전달된 외침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은 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언론이 조명하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생산 기지에는 하루 평균 1,500명이 일합니다. 그중 60%가 기술 엔지니어. CEO는 이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소재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시간입니다. 시간. 그는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1시간씩 직접 엔지니어들과 현장 브리핑을 나눕니다. 양극재 생산의 누락 수율 전해질 반응 속도 코팅 두께의 미세 오차까지 그는 CEO지만 현장의 언어를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도 그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계보다 기술의 진심을 우선합니다.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건 왜 안 됐지? 혼내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알아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의 이런 스타일은 포스코 퓨처엠을 기술 중심의 수평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누구나 실험에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단지 조직 내부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중소협력사와 함께하는 공정 개선 파트너십을 운영합니다. 하청이 아닌 공동개발자라는 의미로요. 협력사가 만든 코팅 장비를 포스코 퓨처엠 공정에 직접 적용하고 그 성능 데이터를 다시 협력사에 피드백합니다. 그 결과 지방의 한 작은 정밀기계 회사가 이제는 유럽 배터리 라인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은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익을 나누고 기술을 공유하며 시장보다 생태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전략은 해외에서도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블룸버그는 포스코 퓨처엠을 중국 외 대체 공급망의 대표주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회사를 글로벌 소재 생태계를 이끄는 조용한 리더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회사를 두고 한국의 소재 자립 선언이라며 경계심마저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한 기술이나 투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만들고 잘 팔던 나라에서 근본을 설계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청년 세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 입사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김정우는 졸업 후 포스코 퓨처엠의 하청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거기서 배운 공정 지식은 단순한 생산이 아닌 기술 철학이었어요. 그는 2년 뒤 자신의 배터리 분산 코팅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의 협력 벤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남기고 기술을 공유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청년 기술자 5명 중 2명은 소재 개발과 배터리 공정을 미래 산업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건 연봉이 아닌 내 기술이 세계를 바꾸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덕균이라는 한 사람이 기술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준비의 가치를 실현해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예측에서 비롯됐지만 이야기의 결과는 수천 명의 선택을 바꾸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철학을 국가적 스케일로 확장한 사람이 정덕균입니다. 2025년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략 산업 기술 자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소재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미 3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략은 정덕균의 경험에서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는 기술 자립을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방향으로 이해했고 현장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술이란 건 국경을 넘지만 국가를 지킵니다. 그 말이 지금 정책이 되고 산업 구조가 되고 청년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 13%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하지만 품질 기준과 공급 안정성에서는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외신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서 산업을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 유럽은 한국과 전략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고 미국 에너지부는 포스코 퓨처엠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기술의 철학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정덕균의 방식은 국가 전략의 언어가 되었고 산업 외교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가 만든 공장은 단지 소재를 뽑아내는 곳이 아니라 기술을 해석하고 노동을 존중하며 산업을 가르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산업이 달라진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따라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기준을 만드는 기술로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덕균은 이 변화를 대단한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잘 돼야 사람이 안 다칩니다. 그 짧은 문장은 안전, 품질, 철학, 책임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술자는 사람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 그 말은 포스코 퓨처엠의 경영 원칙이 되었고 대한민국 기술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덕균은 이제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만들어갈 사람을 더 고민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기술이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스코 퓨처엠의 새로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Hands-on HANDS-on.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실제 배터리 소재 라인에서 엔지니어와 함께 6개월을 일합니다. 논문이 아닌 공정과 실험 속에서 기술을 체감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수많은 청년들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일하는 한 청년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이 현장형 기술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지금도 매일 공정 데이터와 씨름하며 다음 세대 양극재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미래의 기술입니다. 기술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걸 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가 준비한 건 단지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건 산업을 설계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협력사는 이제 전국 60곳에 달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청년 기술 창업팀 또는 리쇼어링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술 중심의 산업 자립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닌 기술이 주도한 변화입니다.
2025년 한국은 IRA 관세 폭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위기를 통해 자기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제 수출이 아닌 기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만든 공정과 표준 그 기술 체계는 동남아, 인도, 동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기술인들이 한국 공장에 견학을 오고 한국의 생산성과 안전 매뉴얼을 따라합니다. 과거엔 삼성의 반도체 라인이 그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의 배터리 소재 라인이 새로운 산업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카메라를 피하고 인터뷰를 짧게 하고 기자에게 기술 얘기보단 연구원 자랑을 먼저 합니다. 그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조립자입니다. 기술을 조립하고 사람을 조립하고 미래를 조립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존재는 빛나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다음 10년 계획은 그의 이런 태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소재 시장 점유율 20% 글로벌 탑3 공급망 확보. 탄소 중립 양극재 생산 비율 80%. 이건 단순한 비전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을 통해 지구와 사람을 동시에 살리는 계획입니다. 기술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로 신뢰를 얻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의 나라를, 산업을, 미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기술의 정확함, 품질, 신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바꾼 핵심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고순도 NCM을 미국 공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 회사의 음극재를 기준으로 자체 셀 구조를 설계합니다. SKO는 소재부터 재활용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이 기술 없이는 완성차 업체들과 협상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 신뢰 체계입니다. 기술은 관계를 만든다. 그 관계가 오래 갈수록 기술은 더 깊어진다. 포스코 퓨처엠의 고객사는 3년 연속 90% 재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객은 가격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공급 계약부터 서명합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진 신뢰의 무게는 큽니다. 정덕균이 만든 건 공장도 기술도 제품도 아닙니다. 그가 만든 건 믿을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2025년 이후 세계는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술 허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그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지 싸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닌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나라로 인은 포스코 퓨처엠이 상징하는 기술 자립 생태계의 힘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흔들릴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은 언제나 국가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 단지 철학이 아니라 정책이 되었고 산업 전략이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은 기술 자립 우수 기업의 세제 혜택과 연구소 건립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정책은 포스코 퓨처엠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국가 기술 표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기술은 결국 문화가 된다. 그리고 그 문화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산업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은 10명의 기술자를 키우고 그 기술자들이 다시 산업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청년 기술자의 실험장이 되었고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었고 세계 기술 전문가들의 워크숍이 되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가 테스트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실패의 과정 자체가 우리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포스코 퓨처엠 해외 법인이 들어섰고 동남아 4개국에는 포스코 기술교류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해외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배운 기술을 확산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 생태계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배터리, 반도체, 수소, 친환경 철강 분야에서 기술 전파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기술을 배웠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며 이루어낸 위대한 전환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단지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 기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대를 남기기 위해 기술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의 공정을 내일의 철학으로 바꾸는 선언과 같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 이것이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끝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기술의 다음 10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2025년 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위기 앞에 섰습니다. 관세 전쟁, 공급망 혼란, 기술 의존 구조. 모든 게 한국을 향해 닫히는 듯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했고 그 준비가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한국 기업의 DNA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우리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기술이란 단지 수출품이 아니고 기술자는 단지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술은 국가의 방향이고 기술자는 사회를 이끄는 리더라는 것을. 기술이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철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자들은 더 이상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가들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수많은 생태계를 살렸고 우리의 철학은 미래 세대를 준비시켰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수천 개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적 독립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 기준을 정합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의 산업 전체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기술 주권의 중요성,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세계의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들의 기준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중심에 두고 결정합니다. 기술자를 존중하고 기술의 과정을 이해하며 기술의 철학을 지켜냅니다. 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술과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기술은 이제 이 나라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추격자가 아닌 혁신 선도자로서 세계 시장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여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특허 숫자나 논문 인용 횟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기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술 혁신의 주체이자 수혜자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삶도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 명이었지만 우리의 선택은 수천 명을 움직였고 그 수천 명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국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의 아이디어가 한 기업을 변화시키고 그 기업이 산업 전체를 바꾸고 그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재설계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만날 것이고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우리의 기술과 기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